굴절력 개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서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광학적 굴절 이상인 경우에 대한 상해 크기에 대한 비율이 우리 안경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상해 크기를 우리가 그 굴절력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렌즈에서부터 이게 중요하니까 렌즈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바로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거리가 바로 정점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호 규약에서 그죠? 정점에서부터 이 정점에서부터 여기 렌즈 정점에서부터 이 주점 그 입사동까지의 어떤 그 거리가 바로 이 정강거리라고 이렇게 편의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상위 매치는 요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렌즈 앞면에 초점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의 거리를 F' 초점 거리가 이렇게 상체 초점 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물체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점에서부터 여기서는 입사동부터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초점 거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준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주점에서부터의 그 초점까지의 거리를 뭐 상측 초점, 물측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입사동에서부터 어쨌든 복합광학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점의 위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 주점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편의상 우리가 입사동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바라보는 것 또는 상을 바라보는 것,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사동에서부터 우리 물체까지의 그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게 바로 F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하시죠. 이렇게 되겠지? 붙여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거리를 그 물측 초점이라고 해서 F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에서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 즉 우리가 각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탄젠트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의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게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삼각형 분명히 직각 삼각형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나타낸 거는 명확하게는 상이 맺히는 상을 바라보는 각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출동에서부터, 즉 비식 굴절 출력을 하고 나서 상을 바라보는 것까지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정하긴 하지만 여기하고 입사동과 사출동의 이 길이가 물체까지 있는 거리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요 입사동과 사출동이 같은 위치로 이렇게 편의상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게는 사출동에서부터의 각도이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 입사동까지의 거리로 정의되는 LV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편의상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파란색 삼각형인 경우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되면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 정의가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이 LV 플러스 F 프라임이 되겠지요. 그죠? 자, 이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던 것처럼 LV 플러스 F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높이가 여기에 보면 파란색 그 삼각형인 경우에 대해서 y 플라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물체를 바라보는 이 각도에 대한 비율은 바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F분의 Y가 되겠죠. 자, 이거는 하얀색 삼각형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탄젠트,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밑변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F로 이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F분의 Y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L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점 간 거리, 정점 거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각막의 정점에서부터 우리가 정의하기로, 그죠? 우리가 흔히 우리 그 모양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렌즈의 각 끝점에서부터까지 거리를 정점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복합 광학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최종적으로 이 각막하고 여러 가지 수정체 전면, 뒷면 요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국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하고 탄젠트 오메가의 비율이 바로 안경 배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OC 인점이 찍히는 곳, 즉 렌즈의 중심점이 광학 중심점의 렌즈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렌즈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렌즈 두께를 T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렌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입사동까지의 거리, 길이, 요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도 된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렌즈 두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점 거리를 우리가 취급하는 것처럼 렌즈 뒷면에서부터 입사동, 사출동까지의 거리 또는 실제 주점이나 입사동에서부터 물체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이 렌즈의 중심 두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두께는 거의 없다라고 취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렌즈인 경우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단순화 시켜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취급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입사동하고 사출동의 위치는 거의 같다. 자, 이것도 아까 얇은 렌즈인 경우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길이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Y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Y라고 하는 것하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의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하고 여기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쉐이 팩터에 따라서 굴절력이 큰, 즉 굴절력 개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굴절력이 큰 경우에 렌즈하고 굴절력이 적은 경우에 렌즈의 차이는 상당히 크긴 크겠죠, 그죠? 크긴 크지만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렌즈의 중앙점에서 우리가 상을 보는 이 부분이겠죠. 가장자리는 분명히 두꺼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중심부 자리에는 거의 우리가 두께가 거의 상대적인 길이가 작기 때문에 물체를 보는 의 각도도 결국은 같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Y하고 Y 프라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그러면 왜 Y하고 Y 프라임이 서로 다른데 안경배열 구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취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물체가 아주 큰 경우라면, 즉 렌즈의 요 우리가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요 렌즈의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왜곡이 발생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렌즈 중앙에서 별로 차이 없는, 그 차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경우로 하게 해두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LV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렌즈에서 입사 동점까지 거리로 둔다.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입사 동점까지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정점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구면의 가장자리 이 끝부분과 끝부분 사이에 나타내죠. 우리가 실제로 안경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간거리가 중요한데 각막의 정점에서부터 그다음에 렌즈 제2 뒤에 있는 렌즈 구면까지의 거리가 정점간 거리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 즉 우리가 안경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정량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찾기 위해서, 즉 굴절력 개수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가 한 3m, 4m 그런 경우의 거리에 비해서 입사 동점에서부터 각막 정점까지 그 거리는 굉장히 작은 작은 길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여기에서부터 거리 측정하거나 한 4, 5mm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죠? 4, 5mm는 3m, 3m에 비해서 3,000mm, 4,000mm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메가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고, 오메가라고 지금 프라임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y 프라임 오브 lv 플러스 f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y 프라임 오브 f 프라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y 프라임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 오메가 프라임하고 그다음에 탄젠트 오메가가 이렇게 오메가가 된 것은 바로 어떠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물체를 바라보는 게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각도가 상대적으로 커져 보이고 멀어지게 되면 끝부분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극히 작은 각을 나타낸다. 즉 오메가하고 오메가 프라임이 서로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물체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가까운 데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도가 크게 느껴지긴 하겠죠. 느껴지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게 되다 보면 그냥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각도에 대한 형태로 두어도 무방하다. 자, 이거는 우리 수학에서 우리가 극한과 관련된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극히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탄젠트 오메가 값이나 그냥 오메가에 대한 값이나 거의 같은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감마 SM이 되겠죠. 안경 배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메가 프라임 오브 오메가인데 난인 경우에 즉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분의 상을 바라보는 각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은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써보게 되면 y 프라임 오브 l v 플러스 f 프라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y 프라임 오브 f 프라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간략화 해보게 되면 바로 y 프라임 서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분모니까 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f 프라임 오브 lv 플러스 f 프라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으로 각 이 요소들을 나눠주게 되면 바로 1 플러스 lv 곱하기 f 프라임분의 1,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자, f 프라임으로 여기서는 각 항에다가 분자하고 분모 항에다가 f 프라임분의 2를 곱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곱해본다라고 한 뜻이죠. 그래서 요 앞에 걸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서로 이제 1이 될 것이고, 요것도 1이 될 겁니다. 단순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바로 1 플러스 LV에다가 바로 E 프라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굴절력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 프라임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D 프라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LV는 고정이 됐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안경 렌즈까지의 그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거 상수, 이거 상수, 이거 상수, 유일하게 변수는 요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렌즈 굴절력에 따라서 요 감마 SM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정리된 것, 바로 굴절력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리프렉티브 팩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R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굴절력 개수라고 이렇게 한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절력 개수, 즉 우리가 이 안경 배율인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력 개수와 이 형상 개수의 영향을 받는데, 우선 굴절력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굴절력 개수에 대한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플러스 L V 곱하기 D 프라임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좀 이따 다루게 되는 형상 개수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력 개수하고 이 형상 개수를 곱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렌즈의 굴절력에 따라서 안경 배율의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굴절력 개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